이 환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과잉진료를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여러 군데 치과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서도 치료 비용, 환자분들 견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치료 비용을 단순히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게 사실 환자분들이 아무리 덴탈 IQ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다릅니다.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치과에 내원을 해주셨다 하더라도 치과 의사가 마음 먹고 이 환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과잉진료를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정보의 불합리에서 오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알고 간다라기보다는 이 치과가 얼마나 원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그냥 치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 뭐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보면서 환자분들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가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과잉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는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든지 환자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 치아 상태를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치과를 내원하셔서 원장이 얼마나 좀 잘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좀 피해야 되는 거는 원장은 뭐 이렇게 대충 보고 상담실에서 상담실장이 모든 걸 얘기한다든지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좀 더 많은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잘 이해를 시키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긴 하지만 뭐 여러 군데 치과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서도 치료 비용, 환자분들 견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치료 비용을 단순히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치과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듣고 그 설명을 통해서 자신이 치아가 진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지, 특정 어떤 부분을 알고 갔다고 해서 그거를 또 모든 상황에 다 적용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환자분들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좀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치과 의사들마다 또 생각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치과를 많이 가셔야 되는데 사실 살면서 치과 의사를 몇 명이나 만나보셨겠어요. 다니던 치과만 다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신뢰를 쌓는, 저희끼리 이제 라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환자한테 진심으로 다가가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환자분을 충분히 납득시키게끔 이해를 시키는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음 먹고 치과의사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치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치과의 어느 정도 정기검진을 통해서 자기 치아가 어떻게 안 좋게 변하는지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막 10년 동안 치과를 안 갔어요 이렇게 하고 와버리게 되면은 자기 치아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얘가 어떻게 안 좋아졌는지에 대한 자기가 스스로의 판단이 안 됩니다. 안 좋다라고 하면 그냥 안 좋은가 보다라고만 알 수 있지, 얘 1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분명 1년 전에 치료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왜 1년 만에 얘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지? 이러면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나타나서 얘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받아들일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치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자기 치아에 대해서 알려면은 치과에 정기적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나라에서 1년에 한번 스케일링 해주잖아요, 보험으로. 1년마다 스케일링 받으면서 치과 의사한테 궁금하셨던 거, 자기 치아에 대한 상태를 충분히 물어보시고, 적어도 모든 치과 진료에 대한 덴탈 IQ를 높일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 치아, 자기 몸에 있는 자기 치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덴탈 IQ를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치아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어떤 치과를 가더라도 이 사람이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너무 모르시는 상태에서 치과랑도 친하게 지내지 않으시고 막 10년, 5년 이렇게 치과를 내원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치료하실 것도 많아지시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치료가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 치아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요즘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아졌다고 해도 자기 치아만큼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치아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편향된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자기 주치와 얘기를 통해서 자기 치아에 대한 상태를 꼼꼼히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치과에서 사용하는 파노라마 상에 있는 방사선은 다 저선량이에요.
비행기를 한번 타는 것보다도 더 선량이 적은 방사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서운하고 아이 입장에서도 자기 딴에는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충치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이가 수월하게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시는 것, 이게 부모님들이 좀 신경 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